일단 1차 바닥은 좀 나온 것인지 한시름 덜어도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 절대 전략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나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음,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데 그 이유도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이 외국인들의 귀환이 사실은 뭐 코스피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그 외국인 순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학 쪽에 있어서 지금 뭐 금일 같은 경우 화학하고 전기전자 쪽,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화학이 이 LG 쪽이 이슈가 있었죠. 이 LG 화학도 그렇고요. LG 전자도 그렇고 지금 이 GM과의 그런 이 리콜 사태 때문에 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배상금의 규모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LG 화학과 LG 전자로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매도가 됐지 사실은 이 이슈가 없었다라면 코스피도 외국인은 순매수 구간이 금일 같은 경우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외국인의 순매수라고 치더라도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반도체가 반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등을 했는데 반등 폭이 좀 아쉽죠.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잡히고요. 이 상승폭이 1% 이내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순매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1% 이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추세적으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다 이런 판단이신 건데 오늘 장에서의 특징, 이 외국인이나 좀 전에 화학이나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도 움직였던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았잖아요. 특징 좀 몇 가지만 더 봐주시죠. 네,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화학과 전기전자 쪽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진짜 무차별적으로 좀 집중이 됐습니다. 이 외국인의 순매도는 286억이지만 화학으로 2,621억 원, 그리고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2,861억 원입니다. 두 섹터 합쳐서 5,400억이거든요. 5,500억에 가까운 굉장히 큰 규모를 두 섹터로 매도를 했습니다. 두 섹터를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이 매수를 보여주긴 했는데 특히 화학 쪽에 있어서는 LG화학이 10% 넘게 하락하면서 LG화학의 부진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오늘장 그래서 두 섹터의 매도가 상당히 좀 거셌다. 그리고 거래소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폭입니다. 그리고 두 섹터를 제외하고는 이 상당히 좋은 그런 수급을 보여줬는데 화학이 그러면 일회성적으로 끝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환율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보다도 도려 원화의 약세가 이루어질 때 도려 더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국내 시장 자체가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실적보다도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금일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이 0.5%, 이 5.9원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원화가 5.9원만큼 강세가 됐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은 내일장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동향은 많은 분들이 좀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어서요. 주 후반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것 보세요? 네, 이번 주는 목요일부터 사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음, 목요일에 두 개가 다 열려 있죠. 잭슨홀 이 심포지움이 목요일부터 28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금토일가 열리게 됩니다. 우선 잭슨홀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지 사실은 테이퍼링 얘기가 잭슨홀보다는 9월 이 미국 FOMC의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사실 지표가 좀 오락가락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잭슨홀 때 다시 테이퍼링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FOMC 때 다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잭슨홀 미팅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 금통위는 사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통위 때 금리가 올라가는지 여부, 가능성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한데, 만약에 잭슨홀 미팅 때 테이퍼링 얘기가 강하게 언급이 되고요. 한국은행 금통위 때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시장 자체에 좀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증시에는 분명히 악영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금일 같은 경우 시장이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강세라기보다는 제가 기술적 반등 말씀드렸던 이유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민한 이슈가 중요하고 예민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목요일 날 사실 잭슨홀은 목요일 날부터 또 조금 이틀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통위는 아침에 있죠. 10시 반 정도에 이제 금리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 후반에 있을 각국에서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할 거다 이런 의견이신 건데 그러면 체크포인트 이렇게 좀 통화 정책 쪽에 포커싱 해보면 되는 걸까요? 이번 주 어떤 점들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네, 사실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매도가 나오고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지금처럼 이 원화가 강세,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지만 되더라도 사실은 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지금 주 후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 같은 경우 좀 기대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이 최근 들어서 조금 좋았던 편인데 금일 같은 경우 좀 매수를 기대했는데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매도입니다. 지금 8월 5일부터.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 여부가 사실은 시장과 직결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일 뭐 시장에 사실 코스피도 1%가 훨씬 넘게 좀 올랐어야지 맞는 시장인데 이 시장이 기대치보다는 사실 올라가지를 못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제약 쪽에서 많이 반등이 나오면서 2% 이상 크게 좀 올랐는데 코스피에서 하락을 촉발했었던 가장 큰 요인이 LG화학과 LG전자, 이 GM에 있어서 리콜 사태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절대 전략 필요할까요? 네, 외국인의 귀환을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외국인이 코스닥은 3,000원 넘게 샀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두 섹터의 집중적인 매도였지만 그래도 매수가 되지 않고 매도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귀환, 이 매수가 딱 들어왔다는 확인이 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좀 현금 비중 유지하시면서 시장 반등 아니야 하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현금 비중 유지하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전략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해주시는데 알겠습니다. 또 시장 이렇게 또 조정받을 때 그런 경계심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여전히 열어둬야 되고 이번 반등은 들어갈 반등이 아닌 나올 반등이다. 이런 의견들 대체적으로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후반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궤도 올라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 현금을 활용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좀 빠져나오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챙겨두자. 이런 의견들 꾸준히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종목은 좀 현금화하는 게 좋을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판단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세요.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좀 틀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5시 10분에 신기수 전문가, 6시에 최태규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데요. 하지만 기분만큼은 조금은 밝게 좀 뽀송뽀송하게 남은 시간 보내시고 내일장도 오늘처럼 좀 강세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